이번 시간에는 고객 가치 확인 과정 중에 시장 감지, 마켓 센싱, 고객 가치 발견 과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시장 감지, 마켓 센싱의 정의와 목적. 두 번째는 기업의 시장 감지를 위한 지향성, 다시 말하면 고객 지향성이죠. 세 번째는 시장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 시장 감지 프로세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객 가치 확인 과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는 시장 감지, 마켓 센싱, 그리고 고객 가치 발견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시장 감지, 마켓 센싱의 정의와 목적, 두 번째는 기업의 시장 감지를 위한 지향성, 고객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 세 번째는 시장 감지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객 가치 확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마케팅이란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창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가치 패키지이다. 세 번째는 고객은 어떻게 수많은 시장 제공물들 가운데 특정 대안을 선택할까? 네 번째는 마케터는 올바른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고객 가치와 고객 만족은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고객 가치 정립에 대해서는 바로 고객 가치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가치 정립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종류의 가치가 현재 존재하는가, 또는 이 가치는 어디서 발현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죠. 그 다음은 경쟁자로부터 이 가치를 어떤 전략을 통해 명백하고 다르게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고객 가치 확인의 목적을 보면 고객보다는 제품과 영업을 중점으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가치를 이해 및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객 가치 확인이라고 하죠. Value Identification의 목적을 보면요. 이 Value Identification의 프로세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보면은 마켓 센싱에 대한 가치 발견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마켓 리서치에서 가치를 검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발견과 가치의 검증을 통해서 밸류에 대한 가치를 검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EMCCC 이렇게 되어 있죠. E라고 하는 것은 이제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영어로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C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C는 competitor 해가지고 아마 경쟁자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company, 회사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C는 customer 해가지고 고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E와 M과 3C 이것이 존재하는 고객 가치들을 발견하고 또 감지하고 그리고 시장의 조사, 다시 말하면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가치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Value Identification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감지는 흘러가고 있는 많은 정보와 현상들을 인지하고 또 어떤 변화와 가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은 탐색된 가치를 테스트하는 단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확인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감지와 시장 조사 과정을 통해서 고객가치 확인의 3가지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정보로 제품 수명 주기와 시장의 성장, 쇠퇴, 상품, 기회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 정보로 전략의 중요성과 방향을 확립하고 고객의
고객을 파악하여 주요 의사결정자와 구매 기준 및 고려 요인과 그리고 구매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 정보로 경쟁사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여 마케팅과 영업 전략 또는 판매 행동, 경쟁자, 점유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 감지와 시장 조사 과정을 통해 시장과 고객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업에 적합한 가치를 발견하고 검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기업의 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시장 감지와 시장 조사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가치를 검출하여 사업은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욕구를 경쟁사보다 빨리 인지함으로써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파트 2 고객가치 확인 과정에서 시장 감지 중에 고객가치 발견 과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시장 감지 마켓 센싱의 고객가치 발견 과정 중에 러닝 오브젝티브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시장 감지에 대한 정의, 역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시장 감지 과정에서 각 단계별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러닝 오브젝티브스는요, 시장 환경의 변화 및 고객, 그리고 자사와 경쟁사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프로 들어보셨나요? 시장 감지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고프로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 고프로가 만들어진 다음에 201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이 액션캠이라고 하는 그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감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한 시장과 고객에 대한 다양하고 또 복잡한 정보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과 또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마켓 센싱이 중요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켓 센싱이라고 그러죠. 시장 감지의 정의와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감지는 이 전략의 프레임, 전략의 틀이라고 그러죠. 전략의 틀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전략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행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회사의 마케팅의 환경은 표적에 대한 고객과 성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또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외부의 참여자와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마케터는 미래를 예측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터는 마케팅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 마케팅 인텔리전스에 정통해야 하고 고객과 경쟁자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타 기업보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 소위 오퍼추니티라고 하죠. 시장에 대한 마켓 오퍼추니티를 더 잘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켓의 센싱의 정의를 조지 데이 교수에 의해서 최초로 주장이 되었는데요. 그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방법이나 또는 경쟁자의 능력과 의도, 그리고 경로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체인징, 변화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시장의 새로운 경향, 그리고 사업의 기회나 위협 요인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인 의미의 시장 감지는 외부에 대한 시장, 다시 말하면 거시 환경이나 또는 시장, 자사, 소비자, 경쟁사, 이러한 외부적인 마켓에 대해서의 다양한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 감지를 위한 지향성 중에는 고객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객관계 관리의 시작으로 고객 지향성을 살펴볼 텐데요. 고객 지향성은 모든 가치를 고객에게 두고 고객을 학습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관계 지향적 마케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지향적인 마케팅의 시작점은 바로 고객 지향성은 고객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 몇 가지 이슈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기업의 모든 구성원에게 시장에 대한 지식을 학습시키고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고객 시스템을 강화하고 혁신적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만족을 일으키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이윤의 창출이라거나 또는 성과 지향적인 하나의 사고가 아닌 고객의 사고방식,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사고방식 이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객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윤 창출이거나 또는 성과 지향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마케팅 업무를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마케터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는 고객의 사고방식, 이 커스터머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지향성을 만들어가고 관계 지향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터는 네 가지 요소를 주목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고객 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고객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가치 창조, 그리고 고객에 관련된 윤리의식에 관련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이 커스터머 프로블럼스라고 하는 부분과 고객의 문제들이죠. 그리고 니즈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들에 대한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스터머 인포메이션 게더링, 그들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커스터머 밸류, 바로 이 고객에 대한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커스터머 밸류에 대한 부분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죠. 바로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창조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ethics for customer, 이 고객들에 대한 윤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객 지향성을 위해서 특별히 고객의 문제와 니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스터머스의 프로블럼과 and needs, 니즈를 할 때 항상 요즘은 우리가 니즈에다가 S자를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problems, 그 다음에 needs. 다시 말하면 프로블럼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need도 복잡한 복합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needs라고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고객은 왜 구매를 할까? 또 무슨 문제와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커스터머 니즈에 대한 이해를 보면 프로블럼스가 있습니다. 뭐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니즈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추상적인 욕구입니다. 뭔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냥 추상적인 욕구죠. 그런데 거기에 want라고 하는 구체적인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 구체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원츠에 대한 부분과 니즈를 우리는 가끔 혼돈해서 쓰기도 하고 뭐 같이 그냥 통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조금 더 커스터머 니즈를 볼 때 여기는 프로블럼스고 여기는 니즈고 그 다음에 원스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고객 정보의 수집을 살펴볼 때 이 Customer Information Gatheri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고 또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기업의 성공을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고객에 대한 정보, 이 Customer Information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바로 CRM입니다.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진행할 때 마케팅 활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러한 CRM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의 정보 수집 활동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시장에 대한 지향성입니다. 90년대 초반 이후에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점점 더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역할이라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이것에 부응해서 여러 마케팅 학자들이 기업의 마케팅 관점을 반영하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시장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시장 지향성은 고객의 욕구와 경쟁사의 변화,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제공해서 경쟁자들보다 더 잘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경쟁에 대한 우위와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소위 전사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지향성의 기존 연구에서의 시장 지향성의 정의를 보면요. 연도별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콜리 앤드 자보로스키죠. 자보로스키는 1990년대에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 조직 차원에서 창출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확산시키면서 그러한 정보에 조직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을 바로 시장 지향성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버와 슬래터죠. 슬래터가 1990년 같은 해에 시장 지향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수한 고객 가치의 성과를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고객 지향성과 경쟁자 지향성 그리고 기능 간의 협력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는 1994년도죠. 데이는 다양한 시장 정보를 획득하고 확산시키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가장 중요시하고 또한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조직 차원에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시장 지향성에 대한 데이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과 킴앤 스리바스타바라죠. 스리바스타바가 예시했던 것은 1998년도로 제시되고 있죠. 고객들에게 우수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조직 문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 문화로서의 고객 지향성과 또 경쟁자 지향성 그리고 기능 간의 협력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객 지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5년도죠. 헐트와 캐첸, 그다음에 슬래터가 제시했던 것인데요. 기업은 시장에 대한 지식을 생성하고 확산하고 반응하여 현재와 미래의 고객의 욕구와 경쟁자 전략과 유통 채널의 욕구와 역량 그리고 기업의 환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습 지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시장 감지를 위한 지향성 중에 이제 학습 지향성을 살펴볼 텐데요. 학습 지향성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기업 내에서 잘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 지향성은 매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향성은 개발하기 매우 복잡하며 따라서 경쟁사가 모방하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면서 이를 위해 또는 이를 통해서 마케팅의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습 지향성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경쟁 환경에 매우 적합한 아주 적절한 것이다 라고 보면서 기업의 학습 지향성은 외부 환경에 대한 기업 내부의 학습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지향성 모두 조직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지향성은 모두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성과 상호 의존성에 관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두 지향성은 모두 유형적 자원과 무형적 자원의 통합적 사용에 모두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감지 프로세스인데요. 시장 감지라고 하는 것은 외부 시장에 대한 인지와 이해를 위한 것으로 조직 또는 기관들이 시장에 대해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 처리 활동의 일반적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적인 정보 배분 그리고 정보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감지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창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 그런 고객과 연결하는 고리의 능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시장 감지 프로세스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경영 성과 하락과 같이 우리 기업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기업의 미래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2차 자료라고도 하는데요. 시장 또는 니즈의 반응과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또는 누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경쟁자 전략에 대해 또는 채널 파트너 역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조직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트라넷이나 또는 리포팅이나 리포팅 시스템이죠. 인트라넷이나 리포팅 시스템이나 하드카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시스템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2차 자료를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매니저의 정신적인 모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델 오브 매니저인데 그 모델을 잘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정보 필터링을 위한 규칙을 결정하고 또는 예상된 결과에 대한 정보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바로 네 번째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마케팅 센싱이라고 그러죠. 이 마케팅 감지를 통해서 그걸 통한 정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이런 부분을 다섯 번째 단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전 단계의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요. 마지막이죠. 일곱 번째 단계는 이 조직에 대한 기억이죠. 어떤 기억일까요?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에 대한 기억은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답을 필요로 할 때 소위 전체적인 종합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 저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장소로 제공되며 적합한 질문을 창출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획득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배분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에 대한 거에 대한 결과 평가 그것이 탐구의 확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조직의 기억이라는 부분과 기억의 확대 이 두 영역을 우리가 함께 다시 마음속에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켓 센싱에 대한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의 필요성과 이 필요성에 대한 정보의 획득, 그리고 나름대로 정보의 배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해석과 정보의 이용, 그리고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이 탐구 확장으로 넘어가는데 조직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직의 기억을 기억의 확대로 연결시켜서 이 탐구 확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마켓 센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장 감지에 대한 마켓 센싱에 대한 고객가치 발견 중에서 시장 감지에 대한
정의, 역할, 방법 이 부분에 있어서 공부했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 감지 과정에서 각 단계별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나아가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고객, 그 다음에 자사와 경쟁사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또 토론도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